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회의 중에 내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상사, 아무 자리에서나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동료, 명절에 모이면 어김없이 비교하고 훈수 두는 친척,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선을 넘는 말을 던지는 사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넘겼습니까? 나중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거라고 후회하셨습니까? 아니면 참다 폭발해서 더 상처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 반응 모드를 벗어나는 네 번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품위 있게 자신을 지키는 말하기의 기술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맞서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말을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 것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욕설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욕설은 당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배울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무례함을 받지 않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형입니다.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악의는 없지만 선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형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형입니다. 상대를 통제하거나 길을 꺾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지형에게는 알려주면 됩니다. 습관형에게는 경계를 그어주면 됩니다. 의도형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공통점은 세 가지 모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입니다. 받아치지 말고 되돌려 주십시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내뱉는 말은 거의 항상 후회를 남깁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못해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이 한 문장이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다시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이 그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십시오. 화가 났을 때 나오는 말은 공격이 됩니다. 공격은 방어를 낳고 방어는 또 다른 공격을 낳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실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에요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너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방어 반응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려는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여러분이 침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 돌아갑니다. 상대방이 그 침묵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이 욕설을 퍼부는 남자에게 먼저 조용히 들으셨던 것처럼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침묵 후에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잠깐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네 번째, 기술입니다. 경계를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부처님은 등불이 자기 기름을 다 태우면 남을 비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계를 선언하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는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이런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계를 선언할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눈을 마주치며 짧고 명확하게, 길게 설명할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짧고 명확할수록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다섯 번째, 기술입니다.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무례함이 여러분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논쟁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대응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대에게, 특히 상대의 목적이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일 때, 그 사람의 무례함에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무반응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선택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여섯 번째, 기술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아픈 사람이다. 무례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했거나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무례함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분노가 연민으로 바뀝니다. 연민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함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정심의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6가지 기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받아치지 말고 되돌려 주십시오. 둘째,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십시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경계를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다섯째,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째, 무례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6가지는 기술이기 이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 나는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 나는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내 경계는 지키겠다는 결심, 그것이 품위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는 누군가의 무례함보다 훨씬 소중합니다.